2016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뒤늦게 한국에 소개될 수 있었던 것에는 티모시 샬라메라는 하이틴 스타의 위력과 인기가 배경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 미스 스티븐스는 결코 하이틴 스타의 이미지만을 소비하는 얄팍한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숙성된 와인처럼 향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영화가 수작이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라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대단한 발견이나 성취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여운을 남기는 정도의 영화.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라는 될성 부른 나무의 떡잎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영화이기도 하죠. 20살도 안 된 배우가 보여주는 깊이와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침전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상큼한 외모와 나이를 가진 이들이지만 영화는 침울한 분위기를 내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로움과 약함이기 때문이죠.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그리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아주 부족한 사람인지라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겠지만 어른이라고 자부하기에는 너무나 유치하고 어리고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선생님, 미스 스티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역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다를 뿐이지 어른도 항상 미숙하고 늘 가까스로 견뎌 나갑니다.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대 소년, 소녀들 뿐 아니라 20대, 나아가서는 30대인 사람들도 아직 한없이 어리고 불안하다는 것을, 여전히 약하고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화는 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죠. 타인에게 그렇게 쉽게 기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댈 수 있는 타인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는 걸. 그렇기에 이 영화가 미스 스티븐스가, 빌리가, 샘이, 마구가 더 애처롭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제법 볼만한 영화, 자동차와 음악과 주말에 벌어지는 약간의 일탈과 맥주가 그리워지는 영화. 오랜만에 담배 생각이 나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이 시기에도 정말 능숙했습니다. 괜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미스 스티븐스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처절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주인공 레이첼은, 아니 미스 스티븐스는 홀로 연극을 봅니다. 감동받은 스티븐스는 홀로 눈물을 삼키고 집으로 와서 소파에 앉아 맥주를 한 잔 마십니다. 스티븐스는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이 그녀를 감싸고 있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미스 스티븐스, 그리고 카메라는 수업에 집중하는 마고와 스티븐스에게 집중하는 빌리를 보여줍니다. 소설의 결말에 대해 스티븐스의 감상을 궁금해하는 빌리. 빌리의 관심에 당황하지만 어른답게 능숙하게 넘기는 미스 스티븐스. 빌리가 과연 위대한 개츠비를 받는지는 의문이지만 영화는 얼른 답을 주지 않죠. 그런 스티븐스에게 재미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주말에 있는 연극 대회에 아무도 학생들을 인솔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스티븐스는 배우를 꿈꾸었을 정도로 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미스 스티븐스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지만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빌리.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걸 숨기지 않는 샘. 어쩐지 모범생의 전형 같은 모습의 마고와 함께 연극 대회를 가게 됩니다. 주말에 학생들과 떠나는 작은 여행. 영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미스 스티븐스와 학생들의 여행에서 캐릭터들의 성격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늦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마고와 스티븐스에게만 관심을 주는 빌리. 수다에 여념이 없는 샘, 그리고 미스 스티븐스는 자동차의 경고등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그만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고를 당합니다. 자동차는 분명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빌리가 지적했죠. 빌리는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해줍니다. 스티븐스는 거절했고 타이어는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서야 미스 스티븐스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죠. 아이들을 태우고 가면서
자동차 경고 등을 무시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차량에 학생을 태웠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마고, 어차피 늦은 거 타이어를 고치고 가자고 주장하는 빌리. 스티븐스는 스페어 타이어로 임시로 교체한 후 다시 달려나갑니다. 여전히 경고는 유효합니다. 스페어 타이어로 너무 오래 달리지는 말라는 말. 예상치 못한 사고처럼 스페어 타이어로 달릴 잠깐의 거리처럼 이들의 여행도 일상 속에 일어난 작은 해프닝이죠. 계속해서 자책하고 어딘지 여유가 없어 보이는 미스 스티븐스. 그녀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앞에서 허점을 계속 노출할 정도고 아이들도 미스 스티븐스를 불안하게 여길 정도죠. 그럼에도 미스 스티븐스는 어른이기 때문에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 와중에 음악은 나오고 마고는 옛날 노래 듣는다고 불평하지만 빌리는 스티븐스가 듣는 노래를 알고 또 좋아합니다. 이들이 듣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적십니다. Will you meet me in the middle? Will you meet me in the air? Will you love me just a little, just enough to show you care? Well, I tried to fake it. I don't mind saying I just can't make it.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죠. 스페어 타이어로도 자동차는 잘 달렸고 그들은 비록 늦었지만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미스 스티븐스는 과거에 있었던 연극 경험을 들려줍니다. 키도 크고 엉덩이도 작아서 남자 역할을 자주 했다는 것과 학부모들도 잔뜩 온 무대에서 상대 역할의 여자아이가 진짜로 키스를 해버렸다는 것. 그리고 교장실로 불려갔지만 미스 스티븐스는 그 아이 탓을 하지 않고 지켜줄 줄 아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스티븐스의 이야기를 듣는 빌리와 마고, 샘의 표정이 제각기 다른 것이 재미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영화는 묘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빌리와 미스 스티븐스의 관계죠. 미스 스티븐스는 자꾸만 빌리에게서 벗어나고 빌리와 자신의 사이에 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빌리는 언제라도 그 벽을 넘어설 것만 같습니다. 미스 스티븐스를 바라보는 빌리의 눈동자는 보는 사람이 숨을 삼키게 만들 정도의 긴장이 어려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좀처럼 잠에 들기 어려워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군중 속의 고독을 제대로 느끼는 여성이죠. 학생들을 데리고 온 연극대회에서 그것도 첫날 처음 만난 다른 학교 남자 교사의 방으로 가서 그에게 안깁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남자를 보다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죠. 그 웃음이 어쩌면 울음일지도 모르는 그 웃음이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만 그럼에도 외로움은 가시지 않고 남은 것은 자신의 처지를 향한 조소에 불과했죠. 사건은 계속해서 터집니다. 연극 무대에서 첫 순서로 나간 마고는 긴장감에 대사를 전부 잊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스티븐스가 곧장 따라붙지만 마고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연기에 재능은 없지만 연극은 좋아하는 마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마고는 잘 알고 자신이 당한 망신도 스스로 수습할 줄 압니다. 반면 스티븐스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만난 남자의 방으로 가지만 그는 스티븐스를 거부하죠. 그리고 스티븐스는 멋대로 방으로 들어오는 빌리와 마주합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서 방방 뛰는 빌리와 그를 내보내려는 스티븐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어쩌면 빌리의 마음은 스티븐스가 만난 남교사가 말한 것처럼 매력적인 여교사를 향한 동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죠. 빌리는 스티븐스에게서 슬픔과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빌리는 말하죠.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을 웃게 만들 수 있는지 안다고. 하지만 당신이 그럴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빌리가 미스 스티븐스를 레이첼이라고 불렀을 때 샘도 마고도 크게 놀랐지만 미스 스티븐스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빌리에게 미스 스티븐스라고 부르라고 말하죠. 레이첼과 미스 스티븐스 둘 사이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레이첼은 견디기 어려운 삶을 어떻게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레이첼은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소극적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레이첼은 미스 스티븐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즉 레이첼에게 미스 스티븐스는 일종의 페르소나,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배역인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자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스 스티븐스니까. 하지만 빌리의 침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빌리가 학생이라서, 금단의 사랑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리가 바라본 것은 미스 스티븐스가 아니라 레이첼이었고 레이첼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빌리의 지적은 정확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연기를 보여준 것은 릴리 레이브입니다. 주인공이니 당연하기도 하지만 릴리 레이브는 정말 섬세한 표현을 보여줍니다. 결국 방 안에 마음대로 들어온 빌리와 창밖을 보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레이첼. 그녀가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짓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레이첼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빌리를 거부했던 이유. 빌리를 두려워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기 시작하면,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면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던 미스 스티븐스가 무너질까봐. 레이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생소해서 그랬던 거죠. 미스 스티븐스는 파티에서 만난 남교사에게 애들 상대로 수업만 하다 보니 어른을 상대하는 게 서툴다고 말했지만 정확히는 교사라는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게 서툴렀던 겁니다. 하물며 레이첼 본인이 본인의 감정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레이첼은 그만큼이나 미숙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열리지 않던 그녀의 방문은 곧 샘에 의해 다시 열리고 마고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은 오해들이 풀리고 레이첼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빌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미묘하지만 방에 사람을 들였다는 건 마음에도 들인 거죠. 다음날 남교사와의 담배, 남교사는 그들의 세계, 아이들의 세계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알려주죠. 하지만 레이첼은 아이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 구분짓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은 결국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라고는 하지만 레이첼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 드러나죠. 빌리가, 아니 티모시 샬라메가 보여주는 어느 샐러리맨의 죽음 독백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그는 끝까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빌리의 내면을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영화에서 설명이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결국 빌리는 약을 먹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깊은 우울증에 걸린 그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는 밋밋한 상태가 되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빌리는 약을 먹지 않은 채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스스로 감당하며 연극대회를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레이첼에게 계속 다가가고 기대려고 했던 것도 본인이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재능에 어울리게 상도 받았지만 결국 레이첼의 진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빌리는 다시 시험을 봅니다. 레이첼은 여전히 미스 스티븐스로서 그리 능숙하지 못했지만 마고의 도움으로 재시험을 진행하게 되었죠. 빌리는 비록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위대한 개츠비를 읽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했죠. 그리고 레이첼과 빌리는 서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레이첼은 끝내 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빌리도 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리는 레이첼에게 당신도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빌리와의 일로 레이첼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4명 모두 성장했죠. 영화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음악은 아름답고 감정 표현은 섬세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명확합니다. 우선 빌리가 너무 수수께끼의 인물로 나옵니다. 빌리 입장에서 빌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빌리의 입장과 감정이 더 자세하게 나오면 영화가 톤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빌리와 레이첼의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감독은 관조적인 태도로 둘의 이야기를 다뤘지만 빌리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고와 샘도 문제입니다. 마고는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데다 빌리를 향한 관심도 너무 소녀답습니다. 이게 잘못인 것은 아닌데 캐릭터의 개성이 떨어져요. 자신의 연기를 망치고 나서도 지나치게 어른스럽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샘은 실패입니다. 이건 그냥 PC 쿼터 채우려고 등장시킨 캐릭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샘의 갈등과 샘의 감정에 대해서 영화는 조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있는 건지 의문인 캐릭터죠. 빌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상처를 위로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 것은 좋지만 의도가 좋다고 작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스 스티븐스는 평범한 영화입니다. 잔잔하고 좋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캐릭터들의 설정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레이첼과 빌리의 문제, 그리고 연기하는 나와 고독의 상관관계, 그 회복까지 보다 깊게 다룰 수 있었던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영화입니다. 여담으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으로 슈퍼스타가 된 티모시 샬라메는 과연 인물은 인물입니다. 배우 본인은 이 영화 미스 스티븐스를 자신의 연기 인생의 프롤로그라고 했다죠. 신비로우면서도 불안하고 어딘지 모르게 우수에 찬 캐릭터. 좋은 연기에 좋은 캐릭터였지만 글쎄요. 역시 저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이후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군요. 레이첼의 섬세한 감정만큼 빛나지는 못한 영화 미스 스티븐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좋은 영화이지만 수작이라 불리기에는 부족한 딱 그 정도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